제목은요. 보수의 어머니 너나 잘하세요. 추미애 저격한 김웅입니다. 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로 한 책 이 검사 내전 이 책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저자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서 오랜만에 이 필력을 자랑했는데요. 보수의 어머니께서 자신을 어미 꾸짖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의 구원자. 이렇게 비꼼을 시전하며 무려 17가지 의혹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김웅 대 추미애 이 다툼의 발단,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현직 검사가 당시 야당 소속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었습니다.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김웅 의원은 모든 순간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인 거를 김웅 의원이 몰랐습니까? 네, 당시 김웅 의원 실체가 없는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지난 월요일 이 고발장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웅 의원. 문제의 녹취록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고발장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손 검사한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이라는 거 보내신 건가요? 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추미애 전 장관. 이 17분이 넘는 긴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횟집 수돗물이 짭조름하다고 감탄하며 마시는 것을 압도한다. 정도껏 좀 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김웅 의원에게 직접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소설 쓰시네 그러니까 저를 막 타박하셨거든요. 그 당 의원님들이. 네, 그 김웅 의원은 시나리오 열심히 쓰는 건 왜 타박을 안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치에 닿지 않은 시나리오를 자꾸 쓰는 것보다는 협조를 조사기관에 핸드폰을 제출하면서 협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제보자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는 자꾸 그 범위를 좁혀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내게 노출시키면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꾸 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더 이상 나아가면은 아마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네, 김웅 의원 자신에 대한 꾸짖음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약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기억을 하지 못할 뿐 누구처럼 큰 영화를 본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정치 자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딸이 하는 식당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전화 한 통화로 아들의 타령을 휴가로 둔갑시키지는 않았다. 또 조국 일가 범죄에 국가대표 선수죠. 김민재 선수급 수비를 하거나 후배 정치인의 지역구를 뺏겠다고 전임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추 전 장관의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면서 그럼에도 이분이 저격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됐다. 자신도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후배 정치인 광진을 현역인 고민정 의원일 텐데요. 앞서 누가 와도 자신이 있다던 고민정 의원, 이 선배 정치인의 광폭 행보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그래도 당의 원로거든요. 추 장관님은 예전부터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로써 어떤 위치에 서는 게 맞을지를 고민하시게 될 거다요. 예. 뭐 한동훈이 온다, 오신환이 온다, 또 전략으로 꽂힌다, 뭐 윤희숙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윤희숙 전 의원 사람들이 얘기도 있어요. 예, 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당에 누군가가 나와 경선을 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김웅 의원 오랜만에 필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오전 SNS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맞붙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지지난주였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저를 언급하면서 막 패륜이다 뭐다 했을 때 제가 축하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널 키워주나 보다. 근데 오늘은 제가 김웅 의원에게 축하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언급해주고 비판을 해주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서 제가 평소에는 사실 당내에서 김웅 의원의 여러 의견이나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네. 동의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떠나서 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렇게 지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보수 정치인들 모두가 바라는 희망 사항 중 하나라서 그냥 축하한다는 담백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 최고위원 축하한다 인사하셨는데요. 김지진 변호사님, 그런데 월요일에 있었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 차례 고발 내용, 제보 내용을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김웅 의원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도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 차례나 이제 받은 제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을 하게 되면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제 판사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질문을 증인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 변호인이 가장 집중해서 듣는 게 이제 판사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검사가 하는 질문보다 이게 판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되물었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사가 증인한테 뭔가 묻는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 사안도 보면 결국에는 손중성 검사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제 공범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 녹취록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구차한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 이제 검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판결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신 추미애 전 장관 연일 강경 발언 이어가고 있죠. 오늘 또 한 번 SNS에 양심의 털난 무지막지한 건폭 정권이다, 이런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행보 조금 자제 요청하는 분위기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추 장관도 법무부 장관께서도 당대표,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신당에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특별히 좀 들어본 바가 없고요. 과연 그런 동력과 힘이 있을까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추 장관께서도 깊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 억울함과 서운함, 원망 이런 게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억울함, 서운함, 원망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 놔두고 또 자물쇠까지 채워서 좀 놔두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데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자물쇠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해서도 추 전 장관 SNS에 계속 강경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 드루킹 시즌2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드루킹 특검 통과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 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되고 실형을 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집중하고 힘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가 민주당에게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의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도 손사래를 치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명계의 중진들은 추미애 효과를 잘 알아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개딸들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정치인들과 개딸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상황에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다음번 총선 때 민주당 공천 파동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와 전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측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고요.